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10일 클레이튼 및 오르빗 체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켜보려고 왔어요. 일단 클레이튼이 OKX 거래소 상장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가관이잖아요. 아마 이제 어젯밤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상장과 함께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펌핑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호재, 그리고 이 호재가 갑자기 뜬 게 아니라 너무 오래전에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당일날이 돼서 상장이 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괜히 가격이 떨어지면 우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도 800 조금 더 추매를 했고요. 방금 820원에 산 거는 지금 손해 구간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클레이튼은 아직 너무나 어린 코인이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무 어린 코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전 보여지지 않아요. 1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레이튼, 그리고 이 한국에서 나온 카카오톡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클레이튼의 가치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PPT와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냥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더 살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만약에 더 내려오고 이러면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하는 거를 전 권장드리고, 아마 제가 예상키로는 클레이튼의 가격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되게 단기적인 거고, 앞으로 이 가격은 더 이상 못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급하게 올라와 주면서 다시 이때와 같은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각종 상장 이슈들이 있었죠. KX, 비트렉스, 그리고 다른 어떤 거래소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거래소라서. 근데 왜 하락하는 걸까요? 대체 왜 하락하죠? 근데 이걸 원리를 또 생각해보면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펌핑이 크게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가치를 올린 건 아니에요. 굳이 그림으로 쳐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기대감이 붙으면서 가치를 믿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기대감이 붙으면서 좀 펌핑, 그냥 거품이 낀다는 거죠. 근데 상장을 했어요. 이게 상장이에요. 상장을 하니까 기대감이 점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치만 가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상장이라는 재료가 소멸돼서 오히려 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치만 실제로 OKX 거래소 그리고 비트렉스 등에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자체는 커져버린 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클레이튼이라는 암호 자산은 기대감은 빠졌지만 가치는 더 오른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추후에 기대감이 끼게 되는 그런 호재가 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저번보다 훨씬 더 크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하락이 나오지만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증거로 일단 가격은 하락했다, 실망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클레이스테이션 물량은 증가했어요. 클레이스테이션 뭔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클레이스테이션 화면인데요, 현재 보상률이 8.5%예요. 이거 한 열흘 전만 해도 거의 9% 10%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금 총 스테이킹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를 볼 수가 없나 본데 총 스테이킹 수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상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레이 스테이션을 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이 클레이를 팔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일단 모르겠지만 적어도 점점 안 팔겠다고 생각하는 장기 홀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미드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가격은 하락하면서 실망 물량은 계속 빠져. 근데 클레이 스테이션으로 미드 물량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이 클레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큰 상승이 오고, 실제로 지금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을 시킨 다음에 코인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을 많이 쓰이게끔 거래소에 상장한 거예요.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펌핑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장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잖아요. 바이낸스나 후오비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둘째치고, 현재 시점에서 저는 다 상장을 시켜놨으니까 거래소 상장 이슈와 함께 펌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장이 된 상태에서 저는 펌핑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거는 그냥 사실 뇌피셜인데 제가 세력이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예요. 사실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세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어떤 사고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클레이튼 기사 중에 아주 옛날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한재선 그라운드X가 NFT 이용 사례로 뭐 게임 아이템, 디지털 수집품, 명품 인증 쭉쭉쭉, 그리고 이 유동성을 가상 지갑, 카이카스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NFT랑 뭐 이제 지갑 카이카스랑 연결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얘네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 지금 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게 옛날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 9월 10일자 오늘 나온 거죠. 기사도 좋은 기사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그라운드 X는 블록체인을 낮은 가치 교환 비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화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 높은 접근성, 스마트 계약, 뭐 무허가성에 기반한 상호 조합. 또 여기 나오죠.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고, 뭐 배포 관리, 전송 거래, 청산까지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다가오는 암호 자산의 미래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생활 전반에 다 쓰이는 그런 상황을 저는 상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상상하는 거니까 맞지 않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클레이튼 이 크테계가 처음 말한 거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가치는 훼손된 게 없고, 가격은 하락지만 오히려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클레이튼이 가격이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지금은 자신있게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레이튼과 굉장히 이제 형제지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방금 봤던 기사예요. 방금 봤던 기사를 보시면 한 대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클레이튼 외에 블록체인 지난달 기술개발 협력사 오지스를 통해 K다이를 만들었다.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이종 플랫폼을 넘나들며 상호 운용되는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지금 클레이튼 같은 경우엔 이 오르비 체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이 제도에 지금 스테이킹이 몇 개가 되어 있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개가 지금 이 클레이 스테이션에 스테이킹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묶여있는 이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오르비 체인 위에서 굴러가요. 근데 그러면 오르비 체인이 만약이라도 망하면 이 클레이 스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비 체인 위에서 지금 클레이 스테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르비 체인이 망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보관되어 있는 이 수많은 물량 어떻게 책임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 스테이션을 오르비 체인을 만들고 있는 오지스가 만약에 경영난으로 만약에 망하기 직전이라 치면 저는 클레이를 만든 뭐 그라운드 X라던가 카카오가 멱살 잡고서라도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 체인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팅률이 10%인데 예상 연 보상률이 14%거든요. 실제로 저도 14% 정도의 어떤 보상률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저는 사실 14%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9월 10일 현재 시점에서 보팅이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르비 체인이 지금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비 체인의 가치를 확신을 하고 보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전 기관 물량이라던가 어떤 특정 세력, 오르비 체인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쪽에서 이걸 산 다음에 대량 보팅을 해놓는 게 아닌가라고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인데요. 뭐 제 가끔씩 쓰는 시나리오 같은 거죠. 다 소설. 근데 소설이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이 상황이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오르비 체인 가격이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많이 산 다음에 이걸 보팅까지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장기전으로 보고 이 물량을 들어온다? 저는 사실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라고까지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3분기가 되면 오지스에서 오르비 체인에 관련된 호재가 진짜 많아요. 호재가 뭐가 있냐면 3분기 TX 수수료 분배 예정이다 라는 말 나와 있죠. TX 수수료라는 게 이제 오르비 체인을 거래하는 그 수수료를 이 보팅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팅한 게 14%인데 14% 플러스 TX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진짜 짭짤하겠죠. 거기에다가 하반기 메인넷 예정. 메인넷이라는 게 진짜 이 암호자산 안에서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저는 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오르비 체인이 어떤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발표라고 했으니까 9월 발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라는 게 결국에 7, 8, 9니까 10, 11, 12는 4분기고, 그러면 9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저는 오르비 체인의 어떤 심상치 않은 어떤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비트 상장 가능성 높다. 업비트 상장은 사실 뭐 둘째치고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이 사람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카카오라는 이 지붕 아래서 헤지스, DXM, 오지스 두 나무가 같은 집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같은 사무실이거든요. 얘네 네 회사가. DXM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로 만든 트리니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업비트죠. 거기에다가 오지스는 오르비 체인. 이게 다 한 통속인데 과연 이 사업이 망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2022년까지 이 오지스라는 오르비 체인이 망할 수가 있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 선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2022년까지 살아남을 것인가가 첫 번째, 그리고 우상향할 것인가가 두 번째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기대 수익률을 보고 저는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르비 체인 물량이 많은 이유가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오르비 체인 살 줄도 몰라서 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비 체인이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기대되는 거고요. 그치만 제가 좀 흥분해서 말했는데 오르비 체인 사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 이대로 그냥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라질진 모르겠지만
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올비트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어지는 특근법에 그 올비트가 만약에 특근법에 걸리는 그런 거래소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오르비 체인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클레이가 상승을 하면 근데 오르비 체인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클레이의 호재는 오르비 체인의 호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클레이 호재, 오르비 체인의 호재. 근데 오르비 체인의 체인만의 호재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오르비 체인의 호재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오르비 체인의 가격이 상승한다. 체인은 상승한다가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오르비 체인이 살아남는다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제 클레이튼 체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봤는데 여전히 저는 클레이튼과 오르비 체인 한 푼도 팔지 않았고 오히려 클레이튼 추매 그리고 오르비 체인도 추매를 해서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 투자했다는 뭐 이제 업비트 계열 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뭐 디카르고 그런 애들 수익을 조금씩 팔아서 그 수익분을 가지고 오늘 클레이튼을 좀 더 추매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튼의 지금 가격은 저는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리고 나서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위로 쏘면서 더 이상 800원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도 제 내피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